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고했던 대로 교과서 만들기 예시 자료를 보여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폭력 예방 관련 교육 잘 기억이 나나요? 네. 우리는 일석이조를 하기로 했어요. 폭력 예방 교육 참여도 하고 또 폭력 예방 교육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텍스트를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텍스트를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취 기준 관련 찾아본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였습니다. 교과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좀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공부하고 있을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였어요. 990202. 또 배경 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였습니다. 예측한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폭력 예방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 여기 잘 보면 알지만 교과서를 한 14쪽 10쪽에서 14쪽 물론 조금 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4쪽 정도인데 20쪽이 넘어가는 건 조금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단원에 교과서 전체 구성에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짝수로 구성했으면 좋겠고 4차시 또는 5차시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2개 이상, 2개 내지 3개. 근데 5차시에서 3개 정도 되지만 4개, 5개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안내드리는 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교과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시 자료입니다.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갑자기 왜 이번에는 개인이 만들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교과서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 대학에 하고 있어요. 4인 1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3인 1조기도 하고 2인 1조도 하고 혼자 만드는 과정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시를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학번 이름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졸업생인데 이 학번 때는 또 개인이 만들어보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이때는 대면 강의가 계속 되더라도 개인이 교과서 한 단원을 만들어보는 것 해봤어요.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여러분들 대면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 이루어지고 서로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인이 하나 만들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였습니다. 작년인데 작년 이제 5월쯤이었습니다. 작년 5월쯤에는 교과서를 3개를 만들었었는데 벌써 3개였어요. 1차 교과서, 2차 교과서, 3차 교과서. 특히 3차 교과서는 3차 교과서도 만들고 수업 실현까지 연결한 과정 안에서 굉장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만들기는 이제 사정상 한 번밖에 못하게 되죠. 이때 주어졌던 게 이때는 우리가 조별 활동이었기 때문에 PBL에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문제 중심 학습, 문제 기반한 학습을 했던 거였고 그때 주어졌던 과제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졌던 건 이렇게 주어졌죠. 조금 더. 왜냐면 이건 PBL 형태보다는 과제 형태였어요. 프로젝트 형태를 준 거고요. 이때는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에서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가 내 삶에 가깝게 들어오는 게 PBL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조금 학생들이 재미없어하고 조금 국어능력 신장이 좀 불편하다 생각해서 내가 만들기로 했다는 걸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걸 바탕으로 쭉 하라겠고 이거를 서로 발표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교과서를 만든다면 조별로 다시 PPT를 만들어서 또는 프레즈를 만들어서 발표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굉장히 바빴죠. 어떻게 보면 만들기에 발표하기까지 있었던 과정을 3주에 한 번씩 3번을 이루어졌던 과정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올해 과정은 교과서 분석하기가 좀 더 많아지고 교과서 만들기는 좀 줄어들어서 개인 활동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게 이거였습니다. JY 선생님이라고 전체를 하고 나서 3학년 등말 성취 기준이었어요. 990109 여기 보이나요? 자,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990109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3, 4차시를 만든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텍스트 선정 과정, 정체성 이와 관련해서 뭐였냐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발표까지 하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깜짝 손님들이 올지 몰라요.
우리 강의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화에 깜짝 손님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PBL에 간접 체험도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죠? 99, 01, 09가 뭐였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거는 작년에 과정을 할 때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주로 4학년들인데 4학년들은 작년에 만든 교과서와 현재 이제 교과서가 새로 나왔거든요. 새로 나온 교과서에 똑같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 교과서가 구현됐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20년에는 모든 교과서가 다 출판이 돼서 새로 나올 교과서를 만들어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성취 기준에 99, 02, 02는 이제 교과서, 중일 교과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할 자료가 있다는 장점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취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였습니다. 요거 가지고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라는 걸 가지고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뒤에 이제 깜짝 손님이 오기도 하는데 성취 기준이 뭔지를 알고 교과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는 거고, 그때 내용이 다행히 이 교과서에는 뭐가 있었냐면 해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설이 있었습니다. 해설이 있었어요. 우리 든말 학부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는데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알아본다. 우리가 민식능력으로 비판적 문칙성을 키우는 거 있고, 이때 그럼 설득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 전략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왔지만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이런 전략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따가 이제 교과서 만드는 것이 이것들 잘 반영됐나도 보고,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발표를 들고 다시 한번 강조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된다라는 관점에서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거였냐면 참고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봤던 것들이에요. 교육과정, 지금 교과서 만들면서 이 교육과정 보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판사에 나오는 교과서, 지금 중일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파일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중상교과서 파일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법 자료집, 작년이니까 19년 자료집이지만 여러분들은 20년 자료집에서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계속 웬만한 중요한 파일들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PDF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자료할 수 있고요. 결과물은 이런 것들을 내라겠어요. 작년에는 파일, 사실 파일이 아니고 프린트였죠. 프린트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PPT도 발표하고 이렇게 모든 결과를 또 복사해서 각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온라인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파일만 제출하는 사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거 가지고 만들었던 99, 01, 09 가지고 만들었던 교과서를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죠. 선배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실물을 보여줄게요. 그때는 다 출력해서까지 냈었기 때문에 이 교과서였어요. 이 교과서 맞죠? 이 교과서 가지고 만드는 거였고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표지 여백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교과서를, 여기는 이게 여백인데 어디서 시작하는 걸 했냐면 이렇게 시작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는 걸 짜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번 자 보여줄게요. 조 이름은 위기가 있었나 봐요. 조 이름은 위기국조예요. 위기국조였습니다. 근데 소단원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처음 시작은 뭐로 한 거예요? 대단원으로 했죠. 대단원 중에 지금 교과서는 뭘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뭘 볼 것 같죠? 설득, 상대를 바꾸는 힘. 이것도 공부입니다. 우리가 단원명을 썼죠. 단원명. 대단원명도 썼습니다. 대단원명도 보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대단원명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소단원명. 설득, 상대를 바꾸는 힘이라고. 즉, 그 성취 기준의 주요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 성취 기준을 그대로 단원명 쓸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교과서 만들면서 단원명 만들어서 넣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새로운 사명 또는 그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득, 상대를 바꾸는 힘. 자, 이게 뭘까요? 자, 이제 첫 본문의 첫 시작인데, 저기 뭐죠? 학습 목표. 네, 학습 목표 제시. 우리 교과서 분석 3학년 하면서 이제 어떤 교과서 하나는
대단원에만 목표가 있고 소단원에는 목표가 없었던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게 아이들이 목표 인지하고 좋으냐, 대단원 목표 따로 나오지만 소단원별로 나올 때마다 학습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단원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읽기를 하죠. 읽기 단어를 하게 되면, 읽기 하게 되면 생각력이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생각력이 또는 읽기 전 활동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걸 가지고 시작하는지, 만화, 영화, 아따아따의 한 장면이다. 이거를 누가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스크림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크림 달라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듣기 말하기니까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담비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는 영상 보면서 가볍게 두껍게 시작하는 거죠. 웃겼을까요?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보지 못했지만 학생들에게는 되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보통 만화로 했다면 금방 답을 할 수 있는데 영상은 선생님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업에 애들이 보고 학생이 해야 되는 경우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시작 부분을 영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파일을 낼 때 이 영상 파일도 같이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과서를 그때 영상을 쓰겠습니다 했는데 영상이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파일 준비가 되면 이렇게 도입 부분을 영상으로 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힌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가면 이제 짚고가기네요. 짚고가기 뭘까? 이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독특하게 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짚고가기? 점검하기. 그렇죠. 어떤 거? 전시학습 상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해야 될 건 중학교 1학년이지만 그럼 중학교 1학년인데 짚고가기라 하면 어느 때 거를 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걸 쓴다면? 초등학교 때 거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이게 짚고가기라 해서 듣기 말하기 화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화법까지 나오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고 있나요?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면 어떤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떤 출판사.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떠보는 거? 어떤 전략? KW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것. 그 다음에 L은 배우는 것인데 배우는 것까지 나오진 않겠죠. 전체적이니까. 그걸 활용한 거. 우리가 본 교과서에도 있었고 이거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교과서를 많이 보는 건 좋은 장치가 있으면 내가 만든 교과서에 갖다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하늘 아래 뚝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잘 모방을 해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일 수 있어요. 자, 설득이란 뭐 하고 있냐면 이제 1차시 시작인데 설득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설득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되니까 내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예, 날개를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날개가 왼쪽, 오른쪽에 잡히게 되니까 실제로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한쪽씩 나와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날개니까 이쪽에도 있고 이쪽 날개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할 때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이쪽이 뭐가 되냐면 짝수 쪽이 되고 이쪽이 홀수 쪽이 돼요. 우리가 책 편집을 할 때 나는 부분이에요. 날개에서 있습니다. 수사학이란 무엇인지 공신력이란 무엇인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공신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하자의 공신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적인 용어인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증적인 모자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글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떤 것들 중간중간 넣어주고 있어요? 사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파는 만약에 직접 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접 그리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교과서 만들 때는 저작권이 있으니까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와도 좋습니다. 물론 난 그릴 능력이 있어요. 한번 그려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만든 거 그려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 만들기 연습이니까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만약에 진짜 필자가 돼서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사파가가 다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릴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겠죠. 남자 두 명이 바라보면서 서로 맞대면서 서로 싸우는 듯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등등 이렇게 사파가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 그림들도 인간 아니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자, 쭉 설득이란 무엇인지라는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이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 여기 감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 인격적 설득 전략이 뭔지에 대한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교과서는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이다. 학습 활동 첫 번째 어떤 순서면 좋다고 했죠? 학습 활동 사실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학습으로 나가면 좋죠. 이건 뭐겠어요? 여기 빈칸 채우기 앞에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득이란 무엇이다니까 개념에 대한 사실적인 걸 확인하게 되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 확인해 보자. 아까 사용된 설득 전략 이거는 적용 또는 목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은 장치였어요. 우리가 듣기 교과서는 어떨 때 실제적인 가진다 했냐면 들을 수 있을 때 좋다고 그랬죠. 텍스트로 주어지게 되면 읽기가 되는데 이 영상을 실제 보고 설득 전략이 뭘 썼는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듣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취 기준이 읽기죠. 교과서 여러분들이 만들 교과서는 읽기죠. 읽기니까 아마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 보조 성취 기준을 쓸 수 있는 것이 언어 폭력과 관련된 그 든말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이 든말 성취 기준을 혹시 활용을 한다면 어떨 수 있냐면 듣기 자료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듣기 자료면 듣기 텍스트를 주지 말고 영상이라든지 들려줄 녹음기 표시라든지 그런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깜짝 손님이 하는 발표에서도 실제로 드러내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뒤에 것도 마찬가지 영상을 보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3개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도 악플과 혐오 표현 추한. 요거 여러분들 뭐라는 거 관련돼요? 우리가 언어폭력 이번에 우리 화요일에 봤던 영상과도 관련되는 거 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걸 갖다 쓸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 배워서 다른 공익 광고라든지 그런 걸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옵니다. 라디오 광고. 매체를 다양하게 쓰고 있네요. 이거 아까 위에는 영상이었다면 이거는 라디오 광고를 듣고 하게 됩니다. 라디오 광고를 듣고 보니까 텍스트를 주지 않고 이게 좋은 거예요. 라디오 그림만 들려준다는 그림만 있죠? 그건 실제로 들어야 이 활동을 할 수 있죠. 설득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이건 뭘까? 사실적 이해 활동. 그 다음에 어떤 설득 전략을 썼는지 이것도 사실적인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3차 시가 있으니까 2차 시라면 강연 속 설득이라고 했습니다. 자, 강연 속 설득에 어떤 자료를 갖다 썼나 봤더니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어떤 설득 전략을 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팔자를 바꾸는 비밀이라는 제목 강의. 아마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지 매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 존재하는 텍스트를 갖다 써도 좋습니다. 이렇게 추론이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있던 출판에서도 어떤 텍스트를 갖다 써도 좋아요. 단 기존 교과서에 썼던 텍스트를 쓰면 여러분들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안한다면 1919년과 1919년이래요. 이게 100년으로 휘용 같네요. 2019년과 2020년에 나온 뉴스라든지 책이라든지 신문에서 텍스트를 갖다 쓰면 좋겠어요. 그럼 그건 기존 교과서에 썼을 리가 없거든요. 잘 들었죠? 여러분들 텍스트 2개 쓰라겠습니다. 텍스트 2개 쓸 때 텍스트를 다른 걸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2019년과 2020년에 출판된 것 또는 이 세상에 나온 자료를 갖다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과서에도 아직 쓰였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에 쓰였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출처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 출처 밝힐 때 언제 출판된 건지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 찾아서 하는 것도 공부가 되게 필요합니다. 자, 영상 보여주고 영상을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메모하면서 영상을 쭉 15분간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잘 꾸며졌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강연에서 한 6장면 정도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게 15분에서 한 16, 7분 정도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깜빡깜빡 집중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중요한 장면을 캡처해서 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받아서 써보게 하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이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쓰는 데 집중해서 영상을 못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다루는 것도 능력일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쭉 보게 하고 활동을 두 번째 볼 때는 메모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건 교과서 만드는 사람이
장치를 잘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주제가 무엇인지 마인드맵 그려보는 거, 이성적 설득적, 어떤 전략을 썼는지까지 찾아보는 거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득 전략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설득 전략이 적절했던 것은 신타공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거는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좀 3학년이니까 교육과정을 분석하면 나오게 됩니다. 좋았던 거, 아쉬웠던 부분 해보기. 그 다음에 생활 속 설득. 완전히 모르고 왔어요. 생활 속 설득이니까 완전 적용이죠. 내 삶과 연결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성적, 감성적, 인격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먹을까? 할 때. 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할 때는 짜장면 먹자. 나 짜장면 싫은데. 그럼 난 꼭 먹고 싶어.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럼 너는 우리 다양하게 파는 음식을 다양하게 파는 곳에 가자. 그래서 나는 짜장면 시키고 너는 밥을 나올 수 있는 거 같아 시켜서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약간 어떤 선택들에게 약간 이성적인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죠. 짜장면 먹자. 아니야, 나 싫어. 아니야, 너 지난번에 볶음밥 먹자 해서 내가 볶음밥 가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게 되면 약간 감성에 호소하고 있죠. 네, 감성에 그죠? 네. 맹성하고 다르죠. 감성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채소 샐러드 먹으러 가자. 지난번에 보니까 채소 샐러드는 몸에 좋고 비타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몸을 노화를 막아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보면 보니까 지난번에 영양학 박사가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자. 이런 거를 근거를 주게 되면 뭐예요? 예, 약간 그죠? 화자의 공신력과 관련되는 설득 전략을 쓸 때가 있죠. 우리가 언어 생활 중에 물론 두세 개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나도 하자. 설득하다가 감성적으로 가다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가다가 등등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써보는 거고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설득해보자. 모두 먹기 해보자라는 게 모두 활동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 매우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모두 활동에 들어가는 건 교과서 만들 때 뭐를 지향한다? 교과서에서는 그때의 학습 이론을 정한다.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와 관련되게 되는 짝활동, 모든 활동까지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활동해보는 쭉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꼭 넣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쏟아는 마무리. 이건 뭘까요? 쏟아는 마무리 중에 어휘력과 관련된 거죠. 우리 교과서 분석하면서 많이 봤던 거죠. 특히 요즘 학생들이 어휘력이 좀 부족하니까 어휘력을 많이 키우는데 좀 치중을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휘력은 소단원별로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나는 소단원에 안 넣고 대단원에 소단원 끝나고 대단원에 넣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어휘력은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휘력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휘력과 약간 어휘력 느낌도 나면서 내용 학습도 돼요. 보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양쪽을 추구한 부분이죠. 그래서 잘 찾아보면 쭉 요거에 남말 뜻이기도 하면서 학습 내용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배운 내용, 더 알고 싶은 것. 그래서 뭐냐면 아까로 보면 혹시 맨 처음에 기억나나요? KWA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알고 싶은 거 있다. 이번에는 뭐예요? 자, 배운 것 A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왔어요? 여기도 또 하나. 그러면 쉬운 걸로 뭐가 될까요? K, W. 지금은 A가 왔어요. 배운 것. 그럼 다시 뭘까요? 알고 싶은 거니까 W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KW를 변형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KW를 변형해서 이 변형은 KW의 W. 아마 이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변형돼서 그런 장치를 해주게 되면 더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겠죠. 대통령들의 연설에서는 어떤 설득 전략이 많이 쓰이고 있을까? 국회의원 연설에는 뭘 있을까? 그래서 대통령들의 연설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 연설도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느 때 국민들에게 감성적 호소를 할 수 있고, 어떤 이성적 호소를 할 수 있고, 또는 대통령이라는 공신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됩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어. 여러분들 교과서 제출할 때 고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시와 관련된 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교사용 지도서에 많이 실릴 수 있죠. 교사용 지도서에 많이 실시는 내용을 여기에 해주게 됐어요. 광고 이런 것들. 이거는 실제로 이거 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거 있을 때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영상을 틀어주려고 했어요. 대화를. 근데 갑자기
영상을 못 틀어줄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교실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영상이 갑자기 안 된다. 인터넷 연결하려고 했더니 인터넷이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멈춘다든지 그럴 때는 급하게 수업 인터넷 안 되니까 넘어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읽어줄 수 있죠. 교사가 읽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런 대본을 주게 되면 대본으로 교사가 그냥 약간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읽어주면서 수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교과서에 부록이나 대본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도 강연 내용도 한번 쭉 써줘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강연 내용은 워낙 길기 때문에 한 15분, 20분 가까이 세 번씩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읽어주기는 좀 힘들지만 한 번 정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공부하는 사람은 강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제대로 들었는지 내용 확인인데 이 텍스트를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봤어요. 이거 이런 내용이었구나. 내가 못 들었던 것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장치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 내용을 넣어줘서 부록을 짤 수도 있습니다. 꼭 부록을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선택이에요. 교과서 만들어서 제출할 때 지금 어디까지는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원하는 마무리까지는 나와야 되고 이 부록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 다음 만든 교과서도 보면 만들어서 제출한 것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오늘 깜짝 손님은 아니고요. 하나 더 보면 여기에도 보면 여기도 이제 효과적으로 말하고 객관적으로 듣기 이거는 깜짝 손님 볼 건 아닌데 여기도 보면 쭉 이렇게 여기는 또 제목이 또 다르죠? 제목 보이나요? 한번 보죠? 설득적이나 비판적으로 예, 설득적이나 비판적으로 듣기. 이거는 성취 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제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하고 다르게 쭉 나가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끝났냐면 잘 보면 활동 4로 끝납니다. 실생활 적용하기로 끝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 보면 적용하기라고 해서 여기까지 끝나고 오른쪽이 뭐예요? 부록이죠. 뭐가 없어요? 소단은 마무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때는 소단은 마무리를 꼭 해달라는 제가 제안을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단은 마무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소단은 마무리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길잡이로 소단은 마무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얘기할 때 꼭 요 부분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꼭 넣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 자료를 준다고 해서 꼭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연을 준비했습니다. 소단하면 강조했죠? 그 다음에 소단은 길잡이. 소단은 길잡이는 아까 생각 열기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대단원의 길잡이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 대단원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단원 길잡이를 꼭 넣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리 내용. 소단원 정리 부분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활동으로 끝났죠, 이거 활동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그냥 활동으로 딱 끝나게 되면 정리 부분은 없거든요. 아니면 정리 부분이 꼭 완페이지가 되면 여기 정도에 이번에는 이런 설득전략과 변화된 설득전략이 무엇이 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꼭 해줬으면 하는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선배들이 만든 거를 참고를 할 사람도 있고요. 다른 교과서를 많이 참고할 수도 있는데 그걸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요구한 건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게 첫 번째 교과서 이거였습니다. 이 교과서 마음을 움직이는 힘 단원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건 뭐냐면 설득, 상대를 바꾸는 힘이라는 교과서 예시를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과서를 볼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형태만 잠깐 본 거고요. 내용을 좀 살펴본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방금 전 대전 학교 순회 공연을 마치고 순회 공연이라면 인간인가요? 실습을 마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개발한 작년에 교과서를 개발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사태인데 충분한 방역을 하고 와서 발표해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PBL은 못하지만 작년에 개발한 교과서를 발표 과정을 이렇게 했다와 교과서 소개를 저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람 2명을 자리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잠깐 쉬고 있으면 여기 화면에 멈추지 않으면 살짝 멈추고 다음 교과서 발표 시간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요. 깜짝 몰래 온 손님입니다.